모임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 모임과 잘 안 되는 모임을 보며 가끔씩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곤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익하거나 재미있거나. 이 둘을 다 갖춘 모임은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갖춘 모임은 그럭저럭 굴러는 갑니다. 두 개가 다 아닌 모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그 리더가 누구이며 그 모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총무 또는 사무총장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모임의 성패가 크게 갈립니다. 또한 그 모임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분위기와 바이탈리티가 달라집니다. 마침 주식회사 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대표님의 좋은 글 하나가 있어 공유드리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모임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과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참고로 제가 30여 년 전에 만든 KBF나 수년 전에 만든 보세나 모임 그리고 2011년에 창설된 청춘합창단은 매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만두시는 분이 없고 늘 2패 대기 상태입니다. 제가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명청무, 명집행부, 명감초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감초 같은 직원에 주목하자. 각종 모임에 있어서 회장과 총무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외부 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회장과 총무의 중요성에 대해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모임의 활성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1순위가 회장이고 2순위는 총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총무가 1순위고 회장이 2순위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모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무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잘 되는 모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장의 재력과 총무의 부지런함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지런한 총무는 모임의 활성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 불가결의 요소가 틀림없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희 주장이 의심쩍다면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각종 모임의 움직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의 차이는 총무의 부지런함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을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어떤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지도청 인사나 정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회장의 타이틀을 달고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함께하는 멤버들의 사회적 그레이드도 만만치가 않으리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장의 포지션이 모임의 활성화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재력입니다. 회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회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회원의 영입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밥 한 번 먹자라는 회장의 권유가 신규 회원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데 이때 들어가는 밥값은 공적인 회비보다는 사적인 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경제적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장은 쉽게 밥을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두 번에야 가능하겠지만 횟수가 늘어갈수록 주머니 사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장은 사람들 만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모임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달려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들고 채우는 것은 회장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양질의 회원들로 모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인재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커피 한잔 하면서 상대방의 인물 됨됨이나 간을 보는 작업을 하게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회장에게는 이런 활동 모두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회장의 경우는 누구를 만나도 만난 그 자체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재력이 있는 회장은 잠재적 회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 회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회장이라 하더라도 총무가 게으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장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격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총무는 모임의 구성력이나 단합의 정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람들에게 모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훤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다른 회원들에게도 알리고 하면서 우리 모임에서 당신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려야 합니다. 회원들이 모임에 느끼는 애정의 정도는 총무의 부지런함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부지런한 총무는 모임 활성화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촉매제와 같습니다. 모임이 시들어진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모임의 공통점은 무책임한 사람이 총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총무의 존재감의 빛을 발하는 시즌이 바로 이맘때입니다. 보통 지금의 시즌이 되면 모임에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나 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여도 선배님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말로 액을 복구하는 총무에게는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기존 약속 장소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가기 힘들겠다라고 둘러대면서 출석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도 아니고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멤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간절함을 표시하는 총무의 노력과 성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모임의 유지와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총무가 있는 반면, 직무 태만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사는 총무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임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문자 한 번으로 자신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총무의 경우입니다. 이런 총무의 무책임이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말 심심해서 누구든 붙잡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쩌다 참석은 하지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모임이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떤 모임은 공지가 왔구나 하는 정도에서 인지만 할 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모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총무의 책임이 크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 회원들의 신상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계절이기도 하거니와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지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시즌이기도 해서 과연 총무의 행동은 회원들의 모임 참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거나 큰 돈을 써가면서 하는 실험을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모임들 중에서 최근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은 모임에서 일어난 참석률의 변동 추이를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모임을 알리는 행위 하나만으로는 회원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웹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의 수시는 one of them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구성력을 만들지 못하는 반면, 개별 문자의 수시는 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We want you라는 총무의 목소리는 이 조직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작지 않다는 특별한 의미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구성력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고쳐되었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올 때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관계 형성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을 담고 있는 모임들 중에는 저로 하여금 무슨 일에서도 반드시 출석하게 만드는 강한 구성력을 갖게 만드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은 시간이 남아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정과 참여를 낳게 만드는 모임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모임을 리드하는 회장의 인품과 총무의 적극적인 연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회장이 재력이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령 리더가 재력이 없다 하여도 존경받을 만한 경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 재력을 갖춘 누군가가 그분을 보좌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으면 인품의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모임 활성화 이꼴 회장의 인품 플러스 총무의 부전함이라는 방정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비단 외부 활동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조직의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감초와 같은 직원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초의 역할을 하는 직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동료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조직의 분위기를 한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생기가 돌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뜨거운 동료애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감초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꼭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감초 역할을 하는 직원의 모습은 위에서 열거한 총무의 역할과 거의 흡사합니다. 설령 그가 업무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영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A급 고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무 성과를 낸다 하여도 조직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감초 같은 직원이 내부에 없다면 삭막한 조직 분위기로 하나둘씩 조직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저 돈만 많이 준다고 회사에 몰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즐거움과 상호자극, 이런 업무 외적인 문화 변수가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도 중요하지만 총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직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임에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모임이 유익한가, 그 모임이 재미있는가, 그 둘 다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모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이 라마 코끼리